원금 10,000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금,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면 3% 예금짜리 하면은 1년 뒤, 만기 뒤에 1,300원을 받게 되고 5%짜리 예금을 들면은 1년 뒤에 이제 1,500원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사게 돼요. 채권은 1년 만기 뒤에 10,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짜리 채권을 들어도 1년 뒤에 10,000원을 받게 되고 5%짜리 채권을 사게 돼도 5%짜리 채권을 사게 돼도 1년 뒤에 10,000원을 받게 돼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사게 되는 거다. 채권 3%라고 하면 300원이 빠진, 원금 300원에 빠진 9,700원의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10,000원 원금을 받게 되면서 이제 300원이라는 이자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5%짜리 채권도 5%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예. 채권도 똑같이 금리가 높을수록 더 싼 가격으로 채권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5%짜리 채권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500원이 빠진 9,500원의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10,000원 원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500원의 이자를 남기게 되는 게 채권입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 3%, 5%. 채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거다. 이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채권을 보고 우리가 장기 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는데 10년 뒤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건지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건지 침체가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합니다. 보통 10년물 채권을 가지고 예측을 많이 해요. 예, 볼게요. 10년물 채권, 10년물 요거를 보게 되는데 우선 볼게요. 금리가 만약에 5%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금리가 5%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금리가 5%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질 거다. 10년 뒤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집값도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다가 이제 돈 빌려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야겠네 하면서 많이 대출을 받게 돼요. 장기 대출. 이렇게 그런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장기로 대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자율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장기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올라가네. 예전 같은 경우에 그 서울 집값이 불패신하다 해가지고 지금 사도 저점이다 하면서 막 난리 났었을 때, 지금이 저점이다 하면서 막 난리 났었을 때, 지금 사도 막 저점이다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더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요. 예, 빌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이 접점이라니까 막 누구나 막 살려고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장기 대출이라는 거는 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율이 더 높아요. 예,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장기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베팅하는 거는 채권 금리는 5%밖에 안 되는데 10년물 채권 금리는 5%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지금 막 고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주식 투자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채권의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채권에 안 사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채권의 수요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국채를 더 할인을 해서 채권을 내놓게 되는 거죠. 더 이렇게 다들 주식한다고 채권 안 사네. 그래도 국가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을 더 할인해서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더 6% 더 사세요 하면서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가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높다라는 거는 국가의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장기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다, 경기 호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단기 채권을 올렸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은 신문을 읽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예, 신문을 한번 볼게요. 매일경제에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기 채권, 보통은 미국 국채 10년물, 우리나라 거를 보면은 이제 국고채 10년물을 이제 장기 채권으로 많이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경기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 장기 채권. 예. 길게 봐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 채권의 금리는 올라갑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장기 채권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경기 호황이면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막 투자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 증가하면서 금리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 호황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에 나서기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당연히 돈을 오래 빌릴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도 높아지는 거죠. 은행도 한 달 빌려주는 이자는 싸게 할 수 있는데 20년, 10년 막 이렇게 빌려주는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장기 대출에 대한 이율은 높아지는 거죠. 한 달 뒤에면은 이 사람이 어떤 행정을 했는지 찾아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 20년 동안 대출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행방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20년 뒤에 돈 갚으세요 이제 전화를 하면은 나 그런 돈 빌린 적 없는데 쌩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 대출에 대한 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즉 장기 채권이
그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 호황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출금리 수요가 높아져서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장기 채권이 채권 금리가 높은 거는 경기 호황이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호황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 채권 대신 주식 같은 고위험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점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은 고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게 채권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거든요. 성장주에 투자하면은 채권 뭐 10년짜리 들고 있으면은 5%밖에 안 주는데 성장주는 뭐 며칠 만에 막 30% 40% 가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주식 쪽으로 돈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작아지게 되니까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더 할인해서 5% 원래는 3%였는데 채권 금리 5% 더 할인해가지고 더 싸게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채권이 더 싸진다라고 더 싸지는 거죠. 더 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즉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서 채권 가격이 싸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조금 이제 요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금리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는 채권 가격이 싸진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채권 가격을 점점점 할인한다. 채권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싸진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미국 국채 한 계약이 100억이에요. 그 국채를 살 수는 없고 ETF를 하는 거죠. ETF를 한 계약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한번 그래서 볼게요. 이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쭉 10년물 채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빌려주면 오래 빌려줄수록 그 금리가 높아져요. 단기 채권은 이제 잠깐만 빌려주는 거라서 이 비율이 낮아요. 1년물 채권이랑 10년물 채권이랑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단기 채권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금리가 2% 여기 뭐 5% 이 정도면은 이 지저분하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 채권은 요 밑에서 금방 빌려줬다가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뭐 한두 달, 1년 정도 빌려주는 거는 이 사람의 행방을 찾아가지고 돈을 제때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10년, 20년 빌려주는 거는 은행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이제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역전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역전을 시킨 건데 한번 이 그래프를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여기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채. 미국 국채 요 볼게요. 미국 국채 보통은 이제 10년짜리랑 2년짜리를 이렇게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쭉 보시면은
장기, 파란색이 10년물 국채고 빨간색이 2년물 국채거든요. 그래서 장기 채권에, 장기로 빌려주는 채권의 금리가 훨씬 높죠.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단기로 빌려주는 채권은 이제 금리가 낮고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여기서 약간 코로나 때 약간 위기가 있었고 지금 최근 역전되었습니다. 예. 지금 금리 인하를, 금리 최근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FOMC에서 뭐 0.5pp, 뭐 75pp, 갑자기 막 50pp 막 올렸잖아요. 인위적으로 이제 갑자기 팍 올리면서 금리가 역전이 되었어요.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장기 금리는 하락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장기 국채가 단기보다 역전되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 별로다, 경기 침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고, 이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보시면은 보통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다. 역전되고 나서 바로 위기가 안 와요. 한 1, 2년 동안 국채가 역전되고 그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금리 역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위험했었는데, 막 돈 풀었잖아요. 저기 뭐 양적 완화 해가지고 돈을 막 풀었어요. 세금으로도 돈 풀고 막 금리도 낮추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돈 주고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 막 이러면서 돈을 막 풀면서 이제 그 돈으로 막 장기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금리가 원래대로 다시 유지되게 되었어요. 장기 국채가 높고 단기 국채 금리가 낮고 하다가 지금 도저히 인플레이션이랑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FOMC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대부분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이후 그 다음 해에 엄청난 금융 위기가 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예.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굉장히 쉬워요.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보통 예대 마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은행이 이제 우리 서민들이나 기업들이 돈이 생기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뭐 넣잖아요. 100억을 넣었다. 100억을 넣었고, 뭐 100만 원을 넣었다. 100만 원을 넣었고, 그러면은 이제 국채 2년물, 뭐 2년물짜리 이런 거 하면은 아까 금리가 2년물이 3%잖아요. 1년물. 짧은 거 하면 1년물 하면 3%. 3%짜리 이자 주고, 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100만 원짜리 예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으로 국채를 사가지고, 제일 안전한 국채를 사가지고 1년 뒤에 3%짜리 예금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은행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오면은 100만 원이 돈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한테는 3% 준다 하고 2% 준다 하고, 은행은 그 돈을 모아서 뭐 10년짜리 국채를 들게 됩니다. 10년짜리. 그럼 10년짜리는 5%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남가 먹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은행이 수수료를 남가 먹는 형태이다.
그런데 금리가 역전되면서 단기 금리가 갑자기 5.5%가 되면서 은행이 원래 5%짜리 10년물 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기 금리가 5%로 딱 올라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단기 예금 들려고 막 오잖아요. 돈 들고 나도 5.5%짜리 들래요. 나도 뭐 들래요 하면서 막 돈이 들어오고 장기로 들고 있던 사람들 뭐 1, 2%짜리 10년 들고 있던 사람들도 돈 다 빼가지고 이걸로 1년 만에 뭐 5% 먹는 게 훨씬 낫겠다 하면서 뱅크런 사태 내 돈 다 내주세요. 이거 들 거예요 하면서 막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이 돈 빼줘야 하잖아요. 원래 돈 빼줘야 하는데 지금 10년물 채권 들어가 있으니까 못 빼주는 거죠. 근데 못 빼주면 안 되잖아요. 못 빼주면은 이제 부도다. 예, 디폴트 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도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싼 가격에 빨리 급하게 내놓게 되는 거죠. 수수료를 이제 부담하면서까지 그 뱅크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 돈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다 돈 빼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은행 또 10년물 국채를 싼 가격에 팔고 예, 그러니까 5%를 못 먹고 팔고 개인들한테 다시 돈을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 실리콘밸리가 디폴트 되었다. 예, 얼마 전에 디폴트 되었다. 이 내용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가 거의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고금리를 올린 거는 인위적으로 올린 거는 거의 진짜 드문 일이었고 그러면서 은행 파산한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양적 완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을 풀면서 잘 유지를 시켰어요. 여기서 장기 국채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빅테크 날라가고 애플 날라가고 엔비디아 막 완전 날라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부동산 가격 막 급증 막 이런 사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게 되니까 이렇게 뭐 이런 사태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잘 봐야 한다. 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정말 위험하다. 우선 볼게요. 한번 차트적인 관점. 지금 여기에요. 지금 원래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쭉 빠졌다. 이게 골파기로 바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마트처럼 완전 꺾여 버릴 건지 한번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더 이상 장기금리, 이제 장기금리 이렇게 되면은 장기금리가 요 보시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장기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펀드 투자하시는 강한국님도 채권 사라고 막 얘기하고 채권 ETF 얘기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예, 원래
아무도 안 사니까 더 싸게 해줄게요. 원래 채권 9,500원인데 더 싸게 해줄게요. 막 9,000원, 8,000원 막 가격이 계속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 근데 지금 경기가 지금 둔화될 것 같으니까 안전자산, 가장 안전한 자산, 채권에 지금 막 몰리고 있어요. 나도 채권 살래요. 나도 채권 살래요 하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예전에는 막 8,000원까지 막 가다가 지금은 9,500원, 9,700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다. 아무도 주식 투자 안 하고 지금 아무도 뭐 10년 뒤를 예상해갖고 적극적인 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돈 있으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 지금 채권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 채권에 지금 다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요까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미국 국채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